전설야담. 형수가 된 누이 동생 괴담. 이리 좀 와보세요. 조선 중역 한 여인이 방에서 오빠에게 말을 걸자 원사안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 말투가 왜 그러느냐? 어째서 형수님 말투를 흉내내고 있느냐? 나는 서방님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남씨입니다. 그 말에 원사안은 더욱 개의 생각하며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형수님이라면 내 누이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원사안의 질문에 여인은 창 사이에 빈 곳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누이의 혼은 저기 창가에 앉아 있지요. 그러면서 여인은 남씨가 평소 보여준 행동 거지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보면 목소리와 행동 모두 남씨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원사안은 기겁했으니 형수 남씨는 일찍 죽었고 누이는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처녀인 까닭입니다. 깜짝 놀란 원사안은 부모에게로 가서 괴이한 일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누이에게 귀신이 씌운 것 같습니다. 뜻밖의 변계에 놀란 부모가 딸의 방으로 가니 여인은 공손하게 큰절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습니까? 그 말투가 남씨와 똑같았기에 부모는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쓰러져 혼절했습니다. 원사안이 몸을 흔들어 깨우니 여인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번에는 여인 목소리가 누이 동생 목소리로 돌아왔고 행동거지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돌아가신 형수님 흉내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원사안이 반문하자 누이 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괜찮으니 됐다. 아까는 정말 놀랐단다. 부모 역시 한시름 놓으며 딸에게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사태가 일단락된 듯 싶었지만 그날 이후 원사안 누이는 어느 순간 죽은 남씨처럼 행동했다가 시간이 좀 흐른 후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씨의 혼이 몸에 들어오면 단정하게 남씨처럼 말했고 그 혼이 나가면 신음하며 알아누웠습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지니 큰일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처녀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시시때때로 이상하게 말하고 딴 사람처럼 행동하니 가족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씨 입장에서 생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나 시부모가 남씨를 특별히 학대한 일이 없었으므로 원한 품을 이유가 없고 영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기를 1년쯤 흐르니 원사안 누이의 기운이 더욱 상하여 이제는 남씨처럼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보다 못해 부모가 본관인 강원도 원주로 딸을 데리고 귀향했습니다. 그곳에 농장이 있기에 휴양하면서 딸의 심신 건강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씨 처녀는 아예 남씨처럼 행세하며 부모에게 좌절감을 안겨줬고 치료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동네에도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씨 처녀가 모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수염과 눈썹이 희고 풍채 좋은 노인이 찾아와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손이 귀신 들렸단 말을 듣고 처방을 알려주러 왔노라. 노인은 마치 자신이 원씨의 선조인 양 말하며 원씨 처녀 부모에게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여주와 원주 접경에 있는 우만이란 강으로 수십 걸음 들어가면 세치 길이에 둘레가 한시쯤 되는 자줄빛돌이 수십 개 있을 걸세.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 중 원사용은 둔해서 안 되고 원사안이 직접 가서 그 돌을 가져오면 자신이 골라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난데없는 사람의 뜬금없는 말이었으나 다급한 원씨 가족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원사안이 우만에 가보니 정말로 강가운데 모래톱이 있기에 거기서 자줏빛 돌 수십 개를 가져다가 노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며 다시 찾아보라고 호통쳤습니다. 이건 다 가짜일세. 다시 찾아보게. 원사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가서 얕은 여울에서 자줏빛 돌 수십 개를 주워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중히 골라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그중 하나를 골라주면서 암돌 경기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을 놀라게 만드는 돌이라고요. 원사안이 의심스러운 얼굴로 묻자 노인이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경비석에는 암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약간 오목한 이것은 암돌이라네. 숫돌은 같은 크기의 가운데가 볼록하고 좀 더 진한 자줏빛이지. 하나만 구해와서 아쉽구먼. 노인은 원사안이 처음에 우만으로 갔을 때 암수 둘 모두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애석하다면서도 암돌이라도 구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돌을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녀야 하고 절대로 몸에서 떼면 안 된다네. 왜 그래야 합니까? 모든 귀신이 그 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바깥으로 놀러나간 남씨 귀신이 곧 집으로 돌아올 테니 어서 서두르게. 말을 마친 노인은 대문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원사안은 반신반의하면서 주머니에 경기석 암돌을 넣은 뒤 누이의 허리춤에 달아주면서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차고 있으렴. 제정신 상태인 원씨 처녀는 알았다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원씨 처녀는 밤낮으로 그 돌을 찬 채 생활했고 밤에 잘 때조차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우연인지 그 돌의 효험인지 알 수 없으나 이후 원씨 처녀가 남씨로 빙의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씨 가족은 조상이 후손을 돌보아준 일이라 믿어 제사 지낼 때 한층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후 이 일이 소문나자 귀신이 씌워져 헛소리하는 사람의 부모가 원사안을 찾아가서 경귀석 암돌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사안은 거절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느낀 바 있어 누이에게 그 돌을 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그 돌을 몸에 지니지 않아도 이제 괜찮을 것 같구나. 누이도 은근히 불편함을 느꼈기에 시험 삼아 돌이 담긴 주머니를 떼어봤는데 남씨 빙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원씨 처녀가 헛소리하는 일 없이 무사하기에 원사안은 남씨 귀신이 멀리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다른 사람이 찾아와 달의 증세가 심각하다며 경귀석 암돌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자 그 마음을 잘 아는 원사안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효험을 받는데 한 번은 벼 위에 잠시 걸어놓은 경귀석 주머니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술독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경귀석 암돌의 영험한 기운이 사라졌으며 효험도 없어졌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